예, 10월 11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메타인지가 우리 일상생활이나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인지를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메타인지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여러 가지 과정과 학습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발달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메타인지는 후천적으로 발달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메타인지를 발달시킬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타인지는 자기 성찰에서 출발하는데 우리는 종종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만 목표 달성 과정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찰은 바로 이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고와 행동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어떤 패턴이 존재하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 왜 집중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습관이 메타인지 발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집중이 안 되는가? 머리가 나쁜 건가? 아니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제 내용이 어려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디가 잘못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선 찾아보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메타인지가 발달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을 때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메타 인지에 의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들은 꼼꼼하게 이게 진짜인가, 이게 사실인가, 이유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메타인지가 발달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객관적으로 바로 보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사고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할 때 단순히 나는 학습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이런 것이 자신의 사고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시험을 잘못 봤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 방법 어디가 잘못됐는가, 시험 공부를 어디가 잘못됐는가, 내가 정독을 하지 않았는가, 어디 빼놓은 부분 없는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고 피드백을 하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메타인지가 발달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조절 전략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메타인지를 갖다가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조절 전략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메타인지가 잘 발달된 사람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지, 어떤 방법이 비효율적인지를 파악하여 그에 맞게 학습 전략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패턴이, 학습 패턴이 A라고 할 때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메타 인지가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어디가 잘못됐는가 그걸 수정하고 계속 이렇게 점검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조절해 나가는 과정에서 메타인지가 발달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획 수립이 아닌 계획을 실천하는 도중에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가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상태를 갖다가
그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바로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도중에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바로 그 메타인지적 사고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에서 중요한 건 끊임없이라는 얘기, 끊임없이. 한 방법이 잘못됐으면 그걸 끊임없이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시험 전략이 잘못됐으면 중간에서라도 끊임없이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열린 태도와 지속적인 학습이 그 필수적인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변화와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사고체계 안에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다양한 경험을 쌓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독서라든가 토론, 다양한 문제 해결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사고를 확장해 나가고 자신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읽을 때 이런 때도 꼭 그냥 읽지 말고 그것을 갖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공란이 있으면 거기다가 질문을 쓰고 그 답도 써가면서 이렇게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실패를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특히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메타인지는 실패를 단순히 좌절의 요소로 보지 않고 이를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으면은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딛고 일어서고 어디가 잘못돼서 실패했는지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끊임없이 그걸 찾아서 수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실패를 단순히 좌절의 요소로 보지 않고 이를 자신의 성장 계기로 삼아서 발달시키는 데 있다. 두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실패 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 다시 말해서 나는 왜 실패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은 메타인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메타인지를 발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메타인지는 단순히 한 번의 훈련이나 학습으로 길러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인지 능력처럼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성찰과 경험, 피드백과 조정, 실패와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다듬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는 메타인지 발달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성찰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타인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한 번 계획 세운 거를 쭉 밀고 나간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찾아보고 그다음 피드백해보고 그다음 수정해보고 자기조절해보고 실패해서도 어떤 경험을 얻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메타인지가 발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